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3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의 단일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이 지났는데 오세훈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세력이 총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오세훈의 지지율이 박영선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오세훈 주변에 이 반문 연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 단일화에서 졌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당초에는 좀 미온적으로 협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감정의 골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죠. 수락을 했고,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이원총회가 열리는 곳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원총회가 열리는 곳을 안철수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연단에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빨간 넥타이, 안철수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빨간 넥타이는 이 국민의힘의 색깔이죠. 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유를 모르니 상상에 맡기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원총회장 연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이 끝나면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오늘 빨간색 국민의힘 색깔을 입고 국민의힘 이원총회장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초 김종인과의 관계 때문에 좀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은 마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강주를 갔습니다. 단일화 첫 일정으로, 단일화 이후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일정으로 강주를 갔는데, 그렇게 국민의힘 당을 비운 사이에 안철수가 당에 국민의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김종인만 없으면 같이 할 수 있다, 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세훈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당선만 되면은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이런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 그래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벌써 한 사람이 하답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안철수와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안철수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금태섭이 국민의힘 후보인, 범야권 후보인 오세훈을 돕기 위해서 오세훈 선거 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은 지금 안철수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이야기한 이 5사람, 4사람이죠. 윤석열, 김동연, 홍종욱, 금태섭 중에 한 사람은 들어왔고 가장 핵심 인물은 윤석열입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삼고초려를 하겠다고 했던 이 오세훈, 어제는 단일 후보로 되고 나서 삼고초려 하겠냐 하니 지금 뭐 정치한다고 선언도 안 하신 분인데 좀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으니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게 오세훈이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총회, 오세훈과 안철수가 같이 국민의힘 이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원총회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을 오세훈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죠. 이번에는 오세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첫 정치 행보를 이번 선거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어제 기조와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본인이 판단해서 야권 후보의 승리를 논하신다면 선거를 도와주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감히 청하지 못하지만은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청해야 됩니다. 오세훈이 윤석열에게 청해야 됩니다. 오세훈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고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윤석열을 꿈쩍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죠. 요청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정치인도 아닌데 아직은 그냥 내가 오세훈 선거 듣겠다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세훈이 찾아가야죠. 상고 철회를 해야 됩니다.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20% 정도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본인이 처음에 한명숙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대결할 때도 10%, 20% 이기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가까스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에 대한 상고초를 해서 명분을 줘야죠. 오세훈이 윤석열의 집으로 찾아가서 정말 어렵다. 지금은 이기고 있지만 여러 변수들이 너무 많다. 뭐 무차별 공세, 뭐 어떤 뭐 돈도 뿌리고 조직 충동하고 이러면은 어려워진다.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달라고 집에 찾아가서 상고초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일종의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것이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거죠. 과거에 뭐 김종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할 때도 그때 문재인이 집으로 찾아갔고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맡을 때도 다 찾아가서 막 간곡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마지못해 나서는 자 그런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구태정치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석은 필요한 윤석열이 필요한 오세훈이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윤석열 주변에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주변에도 모여들고 있지만은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나겠죠.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회원 2만 명, 2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윤사모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내서 창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당 이름은 다함께 자유당, 다함께 자유당을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발기 대회를 열겠다. 회원이 한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에 253개가 있죠. 253개 모두의 위원장을 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물론 윤석열과의 교감은 아직은 없다. 이것이 양쪽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직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부터 윤석열 대세론이 확산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고 반문재인, 반문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서울시장 대선까지 가려면은 지금이라도 오세훈이 윤석열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 선택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권가도에 윤석열이 첫 번째 갈림길이 서겠죠. 오세훈의 선거 지원 요청을 받으면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떠받들 것이냐 다른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있는데 일단 저는 안철수가 먼저 오세훈 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도 들어가기가 좀 편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만 딱 있으면은 윤석열은 보수정권 수사를 한 경력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철수와 윤석열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철석연대, 안철수, 윤석열 철석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안철수가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러버콜에 좀 응해주는 것이 상고철회에 못 이긴 척하고 선거판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것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간권의 혼술이었습니다.